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초음파, 유도화, 도침입니다. 말 그대로 초음파를 사용하면서 도침 시술을 시행한다 라는 것이죠. 초음파 유도화 도침을 이제 한의원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초음파 유도화 도침은 일반적인 도침 시술보다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시술 방법이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도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칼도자를 써가지고 칼처럼 날카롭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 여러 가지 침의 종류들이 뜰 텐데 일반 침보다는 더 두껍고 그리고 끝을 날카롭게 깎아놨기 때문에 보다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 날카롭게 깎아놓은 거는 뭉쳐져 있고 이제 조직이 좀 쩔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유착이라고 부르거든요. 유착을 박리시켜 버리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침 효과는 풀어주는 것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혈액의 유입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혈액이 모이게 되면 그 혈액에는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직 회복을 더욱더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이름이죠. 초음파 기계는 뭐냐면 초음파 프로브에서 파장을 쭉 쏴가지고 그게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몸 안쪽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를 영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이제 초음파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에요. 움직임을 계속 실시간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CT, MRI 찍는 것보다 초음파는 실시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한 것이 바로 초음파 유도화 도침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기계로 관찰을 하면서 진단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술을 할 때 내가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도침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관찰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초음파 유도화 도침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 유도화 도침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침의 장점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 일반적인 침보다 더욱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통증과 같은 이런 완고한 증상을 치료해주는 그런 장점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결합을 해서 시행을 했을 때 진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의 어떤 병변 위치를 정확하게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근육이 굳어져 있거나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힘줄에 염증이 있거나 또 손상이 있다든지, 어느 안쪽에 부종이 있거나 물이 차 있거나 혈액이 고여 있다든지, 신경이 어디가 부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진단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침을 이렇게 넣는 게 초음파에서도 보이거든요. 정확한 위치에 시술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침의 방향성이나 깊이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술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것들이 안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눈에는 정확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투시하듯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침 시술이나 도침술이나 이런 걸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초음파로 보게 되면 더욱더 명확하게 그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부위를 진단하고 정확한 부위에 시술을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이 초음파 유도화 도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치료 방법과 치료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초음파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 프로브를 한 손에 잡고 그리고 한 손에는 도침을 들고 초음파로 보면서 이 환부에다가 도침을 찔러가면서 모니터에 그러면 환자분들의 몸 상태와 함께 침이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안쪽에 우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유착 부위가 있다고 치면은 도침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쿡 꽂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을 이제 한방 용어로 재삽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유착 부위를 풀어줘요. 안쪽에 이렇게 끈적하게 굳어져 있는 유착 부위를 실타래를 풀듯이 도침으로 투둑투둑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는 시간, 요 조작 시간이 약 3분 정도 소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조작 시간 3분 이후에 도침을 이렇게 유침시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침을 남겨놓는 경우에는 15분 정도의 유침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부위
부위당 시술 시간은 약 3분 정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재삽을 하고 빼버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침을 하는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증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늘 설명드릴 때 일반적인 호침 있죠. 우리 머리카락같이 가느다란 호침 시술을 하는 것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아파요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 마취 같은 거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국소 마취를 하거나 마취 크림을 바를 정도의 통증 정도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부,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부위는 어떠한 부위는 신경이 과민해져 가지고 통증이 좀 증가해 있는,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부위는 그게 좀 오래되거나 신경이 둔화돼서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는 오히려 시행을 했을 때 통증이 이거 별로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예민해져 있는 부위에는 통증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침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침 시술은 처음에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그때만 조금 아프지, 아까 제가 안쪽에서 이렇게 그 환부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오히려 좀 시원함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 주변을 우리 유착을 박리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찌릿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심한 통증을 느끼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초음파 유도와 도침, 과연 장점만 존재하는 것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법들은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일부 존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의사 선생님의 실력을 좌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침 치료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국소 부위, 시술을 할 때 나타나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시술 이후에도 아픈 부위를, 굳어진 부위를 풀어놓게 되면은 마치 마사지 받고 나서 뻐근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뻐근한 느낌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기는 합니다. 조직 유착이 된 부위를 건드려서 풀어주게 되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좀 뻐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도 뭐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술 부위가 신경 주변의 유착을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경 주변을 들어가서 쭉쭉쭉 풀게 되면은 시술할 때 좀 찌릿한 감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몸 안에 들어가는 침 시술이기 때문에 가벼운 출혈이나 멍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출혈은 그 자리에서 우리 지혈을 하게 되면 바로 없어지게 되고, 멍은 혹시 생기게 되면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조직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직 손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경 아니면 혈관 아니면 연부 조직 같은 것을 너무 과도하게, 끝이 날카로운 도침으로 과도하게 건드리게 되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조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들어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서 도침 시술을 하게 되면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감염에 대한 측면이에요. 일반적인 침은 도침보다 좀 얕고 침 구멍이 더 작아요. 그래서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를 들면 12시간 정도만 샤워를 제한해 주세요. 뭐 요 정도만 지켜주면 되는데, 도침 시술을 했을 때는 구멍도 크고 중요한 위치까지 그 길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일날 뭐 수영을 하신다든지 사우나를 간다든지 목욕탕을 간다든지 운동을 하고 나서 상처를 잘 관리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도침을 시행한 부위에 감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관리를 좀 잘 시행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지켜줘야 되는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감염 관리만 잘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루나 이틀이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술을 시행을 했을 때 한의사 선생님이 주로 거기다가 상처 테이프 같은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테이핑 같은 것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하루 정도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목욕이나 샤워 같은 것도 그 당일날 하루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유도와 도침에 또 한계점도 있습니다. 특히 도침이라고 하는 것이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착 부위를 물리적으로 도침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유착을 박리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자극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있다든지 약침을 주입을 해가지고 공간을 넓혀줘야 된다든지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줘야 된다든지 하는 화학적인 자극이 필요한 부위,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 부위에는 화학적인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도침 시술할 때 대부분 좀 약침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조직 유착 부위를 도침으로 좀 이렇게 풀어놓고 그 부위에다가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약침 시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면 유착 부위를 벌려줄 수 있는 그런 볼륨을 집어넣게 되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유도와 도침만으로는 이러한 한계점도 좀 가지고 있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또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도침 시술 어떠한 경우에 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부위에 시술이 가능합니다. 침 치료도 전 부위에 다 시술이 가능하잖아요. 도침 치료도 똑같습니다. 침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전신의 어떠한 부위든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관절 질환에 굉장히 좀 특효가 있습니다.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무릎, 팔꿈치, 어깨와 같은 이런 관절 주변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힘줄 질환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다든지 내외측에 엘보 증상,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손목에 잘 발생하는 득게르벤과 같은 힘줄염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딸깍딸깍 아침에 손가락이 안 펴지는 탄발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힘줄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이거든요. 이런 힘줄 질환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인대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인대 질환이 있어요. 만성적인 발목 염좌가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인대가 얇아져 있고 늘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침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직이 유착된 부위를 또 풀어주고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여주고 인대 주변에는 혈관 흐름이 거의 없거든요. 도침을 시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혈관이 모이면서 늘어진 인대를 재생시켜주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대 질환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 손상, 예를 들면 운동선수를 뛰다 갑자기 툭 넘어지는 거 있죠. 햄스트링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에 손상이 나타나는 이런 근육성 질환에서도 그것을 풀어주고 재생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계통의 질환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분야죠. 경추에서 나타나는 경추 디스크, 요추에서 나타나는 요추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같은 거. 협착이라고 하는 게 마치 도침을 시행하는 유착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유착 중에 한 종류가 바로 협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도침으로 들어가서 신경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것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을 이완시켜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음파 유도와 도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사실 오늘은 개략적인 개념만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올리는 영상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한 초음파 도침을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연구 결과는 없는지 쭉 하나하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